무쏘가 왔다. 무쏘는 벤츠 어느 날 벤츠 엔진을 단 차가 출시되었는데요. 그 후로 13년간 25만 대가 팔렸고 1999년과 2000년에는 국산 SUV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당시 현대 갤로퍼에 밀리던 쌍용차를 구해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KGM은 현대 기아를 제외하면 유일한 한국 완성차 업체인데요. 과거에는 무쏘, 코란도, 체어맨 등을 만들며 상당히 잘나가는 완성차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다른 회사들에 넘어가며 차를 제대로 만들 환경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 인도 마인드라에 넘어간 시기를 거쳐 오랜 방황 끝에 2022년 KG그룹이 인수하고 드디어 안정적으로 차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품과 노하우가 필요한 자동차 특성상 단시간에 완성도 높은 차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디자인에서 강점을 보이기 시작한 KGM. 클래스의 디자인은 전면, 후면 모두 호평을 받았고 오프로더의 특징을 살리고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프로더를 잘 만들어왔던 이미지를 살린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등장한 액티언. 키워드로 주목할 부분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 룩입니다. 바로 전면부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현대기아차는 각각 시리스 호라이즌과 스타맵 시그니처와 같은 패밀리 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GM도 토레스와 비슷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준 디자인을 공개하였는데요. 얇게 가로로 뻗은 데이라이트, 그리고 끝을 살짝 내린 디자인이 토레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토레스에서도 호평을 받은 디자인인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디자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에 헤드램프를 넣지 않고 건공 감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이라이트를 길게 넣었습니다. 대신 헤드램프는 양 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데이라이트에 이 정도 디테일을 보이는 차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줄무늬 같이 보일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들어간 것이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랜드로버 벨라입니다.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후면부가 랜드로버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쿠페형인 점, 그리고 가로로 길게 뻗은 리어램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좋아 보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그리고 램프의 디자인과 디테일은 다르지만 분위기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자들은 좋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최근 출시된 차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특히 항아리 모양으로 길게 빼낸 점이 차체가 커 보이기도 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무리하여 미래적인 느낌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는 버튼을 없앤 실내입니다. 공조장치 버튼을 없애고 모두 인터페이스 속으로 넣었습니다. 화면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미래적이고 깔끔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의 화면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우수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상이 생기거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편의성입니다. 화면상에 모든 정보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메뉴를 추가하거나 스와이프를 하여 공조장치 메뉴를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 버튼보다 불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GM의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과연 모든 물리 버튼을 없앨 만큼 빠르며 부드럽고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번째는 옵션입니다. 이는 KGM의 모든 차가 출시될 때마다의 특징인데요. KGM은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액티언도 옵션이 간단합니다. 모델은 S7과 S9이 있는데요. S7의 경우 문을 열 때 바닥에 로고가 비춰지는 LED 도어 스커트, 트렁크 안을 가리는 러기지 스크린, 스포츠 페달, 뒷좌석 테이블, 트렁크 LED 램프, 풋 램프와 글로브 박스 램프, 이머전시 키트가 전부입니다. S9의 경우 액티브 배기 사운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은 KGM의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KGM에서는 KGM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어필해야 할까를 고민하였을 텐데요.
현재 후발주자인 KGM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이나 가격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에 요즘 KGM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UV를 위한 외관 디자인입니다. 타 브랜드의 경우 승용과 SUV 모두 같은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KGM은 현재까지 SUV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SUV에 더 맞는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에서도 그랬고 이번 액티언도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 모두 거칠고 큼지막하며 선이 굵은 디자인입니다. SUV이기에 가능한 분위기와 디자인이 있습니다. 마치 지프를 떠올렸을 때 터프하고 큰 SUV 차가 떠오르는 것처럼 SUV만 만드는 브랜드는 그것을 강점으로 가져간다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전 포란도와 무쏘의 디자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KGM이 한국 SUV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